심지어 뭐 같이 뭐 학교 마당에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막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막상 가보니까 개판인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마음의 준비.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현재 댄서 겸 안무가 겸 필름 메이커 겸 배우 겸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독일에서 2013년부터 8년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그럼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미국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프랑스를 두 번째로 가려고 하다가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와중에 제 현대무용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독일 댄스 컴퍼니에서 계셨던 분이어갖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독일은 학비가 공짜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그러면 학교 가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험을 봐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학교를. 네. 네. 그럼 독일 어떤 대학교에 어떤 전공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제가 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쾰른 음대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무용과를 맨 처음에 갔었고 두 번째 갔던 학교는 카셀에 있는 소조라는 사립학교였어요. 세 번째로 가게 된 게 베를린 예술대학 유니버스타트 데어 쿤스트 베를린이라는 네. 학교에 있는 안무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럼 독일에 가시기 전에 독일어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사실 한국에서 뭐 독일어를 이제 준비할 시간이 네. 없어갖고 이제 한 달 공부를 하고 갔는데 학교마다 요구를 하는 독일어 레벨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레벨이 낮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간 이제 쾰른 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어가 A1, A2, B1, B2, C1, C2 이런 레벨이 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B2 레벨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입학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통과를 하면 돼요. 아, 그래서 처음 1학년 수업은 다 영어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했었고 베를린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도 수업이 다 영어였어요. 베를린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도 B2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독일어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음대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C1에서 이제 C2 레벨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높은 레벨이라서 네. 만약에 독일어 준비가 막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영어를 네. 생활 회화 정도는 할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학교 밖에서 이제 생활할 때도 영어를 되게 많이 쓰나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는 비율이 정말 높고요. 다른 도시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베를린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아, 그래서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고 심지어 카페를 가도 독일어를 못해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네, 이런 곳이다 보니까는 사실 영어를 할 줄 안다, 영어를 못한다 그게 되게 커요. 베를린 예술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나요? 저는 사실 입시 준비라는 걸 딱히 그렇게 한 게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예대 입시 같은 거 되게 빡세잖아요. 네. 여기는 그렇게 막 빡세지 않아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것보다 이 학생의 가능성이 있는가. 베를린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기가 가진 예술성, 뭔가를 이제 창조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을 되게 많이 봐요. 그렇게 입시를 치르면서 그래도 꿀팁이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본인이 가고 싶으신 학교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를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메인 교수들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힘있고 결정권 있는 교수들의 취향이 어떤 건지 그게 네.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 학교의 성향, 뭐를 중요하게 보나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 교수님들마다의 다른 성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현재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거는 좀 약간 그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세 사람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뭐 그쪽 학생부 뭐 국제교육과 막 이런 데에다가 네. 연락을 해갖고
내가 뭐 이게 진학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하고 얘기를 뭐 이메일 주소 알려줄 수 있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서 연락처를 받아오고서 이렇게 연락을 해보는 게 제일 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뭐 이제 그 학교에서 뭐 하는 이벤트나 뭐 워크샵이나 이런 거에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학교에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여기 입시를 하고 싶은데 견학을 가도 되냐. 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 교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한국 학교와 독일 학교의 그 분위기나 이런 거 차이가 있을까요? 독일은 뭔가 학생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학교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주고 일단 가서 뭐 앉아서 수업만 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찾아서 해야 돼요. 특히 예체능 쪽은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이런 작품을 뭐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학교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학교만 간다고 하면은 사실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의 교수님들 차이도 있을까요? 또 제가 독일에서 느꼈던 거는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게 벽이 없어요. 뭐 개인차가 있기는 네. 한데 저희는 뭐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좀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편이고 심지어 뭐 같이 뭐 학교 마당에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막 한국에서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막 그러면서 막 춤추고 놀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니까 교수님들이랑 더 친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독일 학교에서 느끼신 가장 뭐 특이한 점,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약간 사실 이런 생각 조금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베를린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이제 무용 쪽이 네. 유난히 그런 분위기도 한데 학생이 되게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독일에 있는 대학 수업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말을 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빈도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런 막 토론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배우고 싶다, 발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이고 나는 발표 수업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나는 너무 나서는 게 싫다, 막 이런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독일은 정말 학비가 공짜인가요? 네, 공짜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학비 개념으로 내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학기마다 200에서 3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을 치면은 뭐 학교마다 조금씩 그 비용이 다른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 학기마다 내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은 그 한 학기 동안 그 도시 내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주거든요. 그 티켓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한 120유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비용은 뭐 그 학교 학생회 지원비 그래서 학비 개념으로 내는 돈은 없어요. 교통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요? 그쵸. 6개월 동안 나는 뭐 버스, 지하철 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네. 한 2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내는 거니까. 보통 한국에서 한 달에 제가 버스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그쵸.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유학을 떠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 마음의 준비. 일단 언어를 준비하고 가실 수 있으면은 네. 되도록 많이 준비를 하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도 영어는 어느 정도 간단한 회화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 네. 그리고 뭐 독일어도 가능하면은 뭐 가서 어학원을 다니시더라도 막상 갔는데 뭐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것도 모르겠어랑 안부라도 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 정도는 또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많이 편하실 거예요. 네. 방금 마음의 준비라고 하셨잖아요. 네.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상상했던 것과 뭔가 다른 것들이 또 있었나요? 너무 많았죠. 제일 크게 느낀 게 독일이 생각보다 선진국이 아니구나.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것도 인터넷에서 다 해결할 수 네. 있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뭐 이제 내 주소 등록하고 막 이러는 것만 해도 가서 뭐 접수를 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독일은 신용카드를 안 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막 편리하게 네. 막 다 되어 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개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학 네. 생활을 하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향수병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 예능 보는 게 제 힐링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김치찌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 보거나 아니면 한국 식당을 가거나. 한국 식당이 좀 많은 편인가요? 한국 식당은 꽤 있어요. 근데 그 메뉴가 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할까?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는 정말 찾기 쉬운데 네. 한국에서 먹던 이제 중국집 짜장면이나 분식집 메뉴 막 순대 떡볶이, 그쵸. 네, 그런 게 또 아니면은, 맛있는데. 네. 그리고 김밥 같은 거 김밥이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돈은 10,000원 정도? 한 진짜 줄에? 비싸네요. 네. 그런 음식들이 좀 귀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럼 독일 유학을 간다고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건 뭔가 그 유럽 여행의 로망?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유럽 여행 같은 건 많이 다니셨나요? 정말 많이 다녔죠. 예. 이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이탈리아랑 좀 가깝게 붙어 있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랑 프랑스가 되게 네. 가까워요. 벨기에도 가깝고. 그래서 기차를 타면 한 2~3시간이면 막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데도 막 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프라하가 되게 가까워요. 프라하가 기차로 거기다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유럽에 있다 보니까는 현지 친구들이 추천을 하는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여행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사르디니아라는 이제 섬이었는데 저는 그 섬이 너무 좋았거든요. 뭐 독일 안에서도 이제 다른 친구들을 뭐 추천하는 곳들, 하이델베르크 같은 것도 되게 이쁘고 아기자기한 동네였고. 근데 유럽 여행은 조금 여유만 있다면은 정말 쉽게 막 여기저기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독일에서 지내다 보면 혼자 외롭잖아요. 친구도 이제 사귀어야 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친구를 좀 잘 사귀는 팁이 있을까요? 그 팁이 있다면 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되게 적응이 안 됐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 독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막 친근하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진짜 막 벽을 허물고 막 친해지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다니엘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독일인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독일인을 상상을 하신다면은 많이 실망을 하실 거예요. 뭐 개인마다 하는 경험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는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뭐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뭐 내가 하는 말 이렇게 들어라 아니면 뭐 무조건 예의 있게 굴어야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반면에 뭔가 힘들 때 뭐 내가 일지를 할 수 있는 뭐 친구, 내가 정말 뭐 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쾰른이랑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게 헬이에요. 구직 활동 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만 이사를 한 30번 가까이 다녔고